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네, 지역사회복지론 이제 7주차가 벌써 됐습니다. 7주차 1차 시간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서 음,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행동가, 그리고 중재자, 조종자의 역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다가 조종자 역할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교육자의 역할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그야말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주고 적응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교육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그 관련된 지식을 미리 갖춰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고 그 이해가 되도록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가 지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교육과 그리고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역량 강화자, 임파워먼트 기준 나중에 또 이제 나올 텐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주 목적은 개인, 가족,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를 원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량 강화는 환경을 향상시켜서 그들의 강점, 대인관계, 사회, 경제적, 정치적 강점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 능력을 개발하고 필요시에 선택을 결정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조직이나 옹호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중심의 어떤 실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코디네이터. 이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조직화된 방법으로 필요한 구성 요소를 한데에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다시피 이제 재정, 어떤 정서, 법률, 건강, 사회, 교육, 여가, 상호작용 등의 어떤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서는요. 이런 관련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다수의 이제 기관들이 함께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또 중복은 피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이 사례관리 제공기관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사자죠. 모든 사회복지사는 조사자입니다. 리서처가 되는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조사는 어떤 관심 주제에 대한 어떤 문헌 연구,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 또 프로그램의 어떤 장단점을 사정하거나 지역사회 욕구 조사 등을 할 때 그런 여러 초반부터 나중에 평가 과정 전반에 걸친 그런 조사들을 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째 역할, 집단 촉진자 역할인데요. 집단 촉진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집단 활동에 대해서 어떤 리더 역할을 이제 좀 수행도 하게 됩니다. 치료 집단, 뭐 교육 집단, 또 혹은 우리 많이 하는 자조 집단, 또 어떤 민간성 증진 집단, 가족 치료 집단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을 지닌 집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중 홍보인 역할, 이 사회복지사는 종종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다양한 집단들을 만나서 그 어떤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어떤 서비스를 홍보할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그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 어떤 홍보 기술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보다도 여기 이제 뭐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에서 이런 과목들이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모델별 역할인데요. 그 지역사회복지 그 모델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사회계획 모델, 그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공부했었죠. 각각의 그 모델 안에서의 또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186페이지 보면 표에 이렇게 잘 정리가 이제 돼 있는데요.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한 유형 안에서도 그 구체적인 사업이나 성격이나 이런 진행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규정이 되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나눠줬다고 해서 서로 그 역할이 배타적이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또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이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로스만의 어떤 그 세 모델 기준, 거기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개발 모델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역할입니다. 먼저 이제 안내자 역할, 조력가 역할, 전문가 역할, 그리고 사회치료자 역할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안내자 역할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죠.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그리고 방법을 선택하는 건 그 지역사회 자체의 노력이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서 사회복지사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이용하거나 조종한다거나 어떤 막 이렇게 강요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안내자임을 이제 강조하고 인식해서 그 주민들의 행동에 또 그렇다고 방임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격려해주고 또 그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 올바른 역할을 이렇게 가도록 올바른 방향을 이렇게 가도록 그런 제시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자로서 역할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원칙을 이렇게 학자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원칙이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적인 역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 1차적 역할은 지역사회를 하여금 일단은 문제를 해결에 따른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불만을 찾아내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요. 적절한 불만과 또 이를 이제 해소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는 있어도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본인 개인의 의견을 고집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1차적 역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주도 능력. 지역사회 조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요, 도움을 청하지 않은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주도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결코 자유방임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동적인 또 자세를 취한 것도 이제 아니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주도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건데요. 안내자로서 이 사회복지사가 객관적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즉 지역사회 조직의 초기 단계에서 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조건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뭐 또 비난하거나 막 이런 감정적으로 어떤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또 알게 됨으로써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주민들에게 토의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은 필요하나 감정을 드러내거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표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의 동일시인데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그 지역사회 내 집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내 특수계층이나 또 특정 집단만을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언제나 자신의 그 지역사회 전체와 동일시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그 일원인 것으로 그런 입장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역할의 수용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안내자로서 자기 역할을 수용하고 주민들 욕구가 있더라도 그 주민들이 결정해야 하거나 또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그 주민들의 역할 자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조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자기 행동을 좀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맡은 바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역할에 대한 설명인데 사회복지사는 판단이나 지시를 어떤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으며 대신 주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또 다양한 견해들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는 있다는 거고요. 그런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수용하고 만족해야 되고 그런 자신의 역할을 주민들에게도 내 역할은 이런 겁니다라고 또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력가 역할입니다. 조력가 역할에서는 첫 번째 불만을 집약하는 일. 지역사회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 조직화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어떤 집약하는 이제 모으는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유 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불만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결해야 할 어떤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로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회복지하는 주민들이 그런 불만들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이렇게 같은 노력이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화를 격려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력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런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불만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주도하고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주민의 불만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들 불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도록 그런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좋은 대인관계를 육성하는 일, 당연히 이제 사회복지하는 주민들이 상호의 관계를 유지하고 협동적인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과 어떤 그런 지역사회 모임의 어떤 따뜻한 분위기 이런 걸 좀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이어야 되고 사소한 일에도 소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 지역사회 조직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그 주민들 간에도 어떤 서로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어떤 교량적인 역할, 다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사회복지를 좋아하고 어떤 라포관,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이 주민들은 모임에 그래도 기꺼이 신뢰감을 갖고 참여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서로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일.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과정에서 모든 일이 어떤 효과적인 계획과 그 지역사회 능력을 개발한다는 어떤 양대 목표에 합치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인데요. 지역사회 조직체는 흔히 특정 과업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그 사업이 그런 달성하려는 그 궁극적 목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계속 일깨워주고 그 추진하는 어떤 시기 그리고 일과 일 간의 관계, 일의 내용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그 관심을 자꾸 읽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 지역사회 전체의 사업 그리고 전체의 과정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문가 역할입니다.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역할은요. 자신이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충고를 이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지역사회가 사업을 어떤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어떤 조사의 자료, 또는 기술적인 경험, 그리고 자원에 또 관한 자료, 또 방법상의 어떤 조언 등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앞에처럼 사회복지가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이런 행동들이 구체적 행동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 및 진단. 사회복지는 당연히 이제 지역사회가 공동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진단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어떤 비공식 사회조직, 또 지역사회의 어떤 집단 그런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어떤 세력의 형성이라든가 특정 집단의 어떤 특권의식 등은 이런 지역사회 협력 그런 체계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그 진단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조사 기술, 사회복지사는 조사 방법에 대한 지식과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사회가 필요하다는 조사를 계획하고 또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조사팀의 이론으로 또 참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사회에서 행해진 어떤 기존의 조사나 연구, 그리고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잘 연구하고 이제 평소에 파악을 해뒀다가 지역사회 자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 지역의 어떤 관한 조언 이런 것도 위에 것처럼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법에 관한 조언도 해줘야 되고요. 기술상의 정보,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제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치료자 역할인데요.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복지사회의 그 사회 치료자 역할은 어떤 적절한 진단이 나와서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규명된 문제의 성격과 특성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 어떤 긴장을 해소하고 협력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어떤 공동의 노력을 심하게 저해하는 금기적 사고나 또 전통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 노력을 방해하며 또 집단 내 긴장 상태를 조성시키고 또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제 활동을 이제 전개해 나가야 되죠. 이때는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기원이나 어떤 내려오는 문화나 이런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요. 현재 어떤 믿음이나 어떤 관습에 관한 그런 사회적 근원과 믿음과 실제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어떤 권력 구조,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과 역할련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단은 잘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사회복지 역할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사회계획 모델에서 사회복지 역할. 이거는 이제 계획가 역할이 있고 전문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계획가 역할은 그냥 플래너죠. 플래너인데 계획가는 결정과 조치에 지침이 되는 목표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인과적 관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계획가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뤄내고 그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그 목적 성취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가진 기관의 저항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계측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측을 위해서 계획가는요. 대상 기관 내에 있는 지배 세력의 주요 관심사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런 지배 세력 집단을 찾아낸 다음에 이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방법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뭐 책무, 친분 관계, 합리적인 설득, 압력, 유인 등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과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역할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세분화 시켰는데요. 분석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계획가 역할, 그 다음에 조직가의 역할, 또 행정가의 역할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이제 분석가 역할을 한번 보죠. 분석가라는 것은 그 사회 문제 분석 및 그리고 사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조사를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분석을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상이 어디서 비롯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이 이르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까지도 하고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유도된 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도
분석하는 그런 분석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계획가 역할, 것들도 또 그다음 조직가 역할, 그리고 행정가의 역할, 여기까지 그런 기술이 사회복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지 역할은 블록스 학자는 제시한 거는 조력자 역할, 중개자 역할, 옹호자 역할, 행동가 역할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블록스맨의 학자는 제시한 거는 과학적인 면에서 이제 그런 역할 또 기대를 얘기한 건데 어떤 기술적인 과업 그리고 또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과업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챕터로 넘어가서요. 이 기술 부분이 좀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장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 그래서 5가지 정도의 기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옹호의 기술인데요. 대변의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대변인의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개념과 목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제 한 200페이지 됐는데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재는 아니고 이 옹호 활동이 어떤 좀 역사적인 어떤 배경 아니면 또 그런 유래를 먼저 좀 짚어보자면 그 옹호 활동은 그 제인 애덤스가 그 우리 앞전에 역사 때 잠깐 언급했었죠. 그 시카고에 설립한 헐하우스 그 인보관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이 겪고 있는 그런 공공에 대해서 고심하던 아동복지 사회복지사인 저넷 랭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선거직 공무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17년에 여성이면서 최초로 사회복지사 최초로 의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어떤 옹호 활동은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핵심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협회 그 윤리 강령에 보면요. 옹호 활동이 모든 전문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의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또 2001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도요. 몇 개의 항에 걸쳐서 그 사회복지사의 옹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여기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에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의 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나가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슨이라는 학자는요.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이런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어떤 옹호 활동에 관여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활동은 이런 사회복지직을 다른 어떤 원조의 전문직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다. 그래서 고유적이고 필수적인 그 사회복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직의 어떤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옹호라는 거는요, 개인 혹은 체계, 사례 혹은 계층과 같이 그런 클라이언트 혹은 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옹호라는 것은 사적 어려움을 공적 이슈로 혹은 개인적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변형시키는 이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 수준에서 혹은 거시 수준에서
그런 비인간적 조건에 도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옹호라는 건 클라이언트를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라고 했죠. 인파워먼트를 하는 활동과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옹호는 사회 정의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련의 행동 방침을 직접 대변하고 방어하고 개입하고 지지하고 권고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지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